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잠재된 건강의 위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스트레스와 긴장은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생인 여러분들은 학업, 교우 관계나 이성 관계, 가족 관계 등 일상에서 단 한 번도 스트레스나 긴장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우울증 및 불안장애,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심각한 사실은 스트레스는 죽음을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병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는 동맥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심리 및 생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감지되면 본능적으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체가 스트레스를 강하게 감지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하여 부신피질에서 카테코라민이 성분의 변화를 가져와 레닌, 안지오텐신, 안도스테론 시스템이 작동하여 혈압이나 심박동수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작용은 뇌하수체에서 코티졸, ACTH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동맥의 순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순환의 문제에 따라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심근경색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졸 등이 분비되면서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은 상승하여 동맥의 혈액순환의 리듬을 방해합니다. 특히 코티졸은 염증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면역세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발된 코티졸의 기능이 염증 통제에 문제를 야기시켜 오히려 염증이 과다해지고 결국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근경색, 자가 면역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형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조기에 해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는 노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세포 수명 조절과 관련 있는 텔로미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감지되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혹은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성장해야 할 공간에서 에너지의 원천을 찾을 수 있도록 잘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조절과 관리에는 어떤 행동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운동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혈액 공급이 빨라져 뇌의 혈류량이 증가되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베타 엔돌핀 등의 호르몬이 정서적으로 기분을 전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평소에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감지될 때 땀 흘리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술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 하다 보니 더 큰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째,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 또는 단전호흡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살풀이나 승모 같은 춤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도 평소에 그 동작 방법을 익혀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간을 할애하여 이러한 좋은 동작을 하나 정도는 익혀두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산책이나 등산 같은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란 화학물질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강의 과제에서도 있듯이
이번 등산을 통해 한번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넷째, 크게 웃거나 울어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슴에만 쌓아두지 말고 자신의 화를 긍정적으로 푸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소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며 긍정적으로 분명하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 해소나 완화시키는 방법은 외상적인 경험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는 표현적 글쓰기, 지각된 위반 행위에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는 자기 용서는 자신에게 처벌하거나 보복, 파괴하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애완동물이 환영해주는 행동은 비평가적인 사회적 지지로 인간 동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음악 감상을 통해 면역계 반응을 중재하는 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만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스트레스 상황이 연출이 되면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 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풀고 내일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불면증이 시작되니 그 스트레스의 요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만약 불면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이 강의를 통해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